자, 이제 계속해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이제 주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14쪽에 보면 열등감과 보상, 가족 구도와 출생 순위에 따라서 그 열등감이나 콤플렉스가 모든 게 달라지겠죠? 자, 어떻게 달라지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선생님들 모든 분들이 조금 조금씩 하나 가지고 있는, 우리는 다 완전체가 아니에요. 그죠?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우월감에 젖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완전함도 아니고, 전체성을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조금씩 모자라요. 그죠? 이 조금 조금씩 모자란 이 열등감을 우리가 극복이라는 노력에 의해서, 그 터널을 지남으로써 얻어지는 게 우월감. 그다음에 완전한 전체성을 얻고자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인간. 저도 열등감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좀 더 날씬하고, 예전에는 그래도 사슴이었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미스 때는, 뾰족뾰족 마르고, 그래서 다 사사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막 66, 77, 를 입어야만 좀 이제 몸이 착 달라붙고 우리가 예전에 우리 여자분들 다 허리 23, 4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28, 30. 저는 그래서 이렇게 날씬하고 지적이고 예쁜 여자분,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일하는 여성들 보면은 저는 가정주부로 온 세월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열등감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요, 전체적인 그 생애에 있어서 직장을 전문직 여성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몸에 젖어 있어요. 그런데 전 어때요? 나의 열등감은 50대 중후반에 이루어진 게이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어설프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전체적으로 20대부터 전문가로서 30대, 40대, 50대로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여성들에 비해서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열등감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의 열등감은 하나의 성을 얘기하자면은 제가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회의를 하는 23명의 이사들 다 100%올 출석은 아니에요. 그래, 거기에 정규대학의 교수님, 학자, 그죠? 저는 학자와 저희 나이 들어서 뭐 석박을 해서 얻어지는 교수하고는 저는 틀리게 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학령기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수님들 두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관장님들이 계십니다. 관장들. 관장은 어때요? 20대 사회복지를 졸업한 사람들은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는 자신도 모르는 아우라가 뿜어져 나와요. 그럼 저는 저도 모르게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이 우리나라에 공부함으로써 이 회의에 잘못 끼어들었다가는 좀 창피할 것 같고 누가 주는 건 아니에요. 내 자신이 창피한 거죠. 이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회의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몇 년 차를 이렇게 접어지다 보니까 이 열등감을 조금씩 극복을 하고 그 세월이 몇 년간의 세월이 제가 그래도 연륜이 쌓이더라고요. 경험치와 연륜이 쌓이다 보니 이 열등감이 저도 모르게 사라지고 있어요. 우울감은 없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조금은 완전체에 가깝지 않을까. 어느 정도 한 70%? 70% 정도는. 그래서 저도 이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이 열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각자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극복함으로써 완전체가 되도록 노력하자고요. 그죠? 그래서 이 열등감은 모든 인간에게 있는 이 열등감 어때요?
보편적인 있을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래서 이 열등감은 매우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발전의 원동력이다. 따라서 열등감을 극복하고 완전성을 추구하려는 독일은 어떻다 그래서 우리는 어, 하고 난 거는 성적인 관심은 우리가 뭐라 성적인 거라고 그랬죠. 그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2차 시에서. 그래서 열등감을 극복하고 완전 추구하는 이 동기는 이 관심을 우리가 타고난 것이다.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노력을 한다는 거죠. 봅시다. 그게 지금 214쪽에 있죠. 그래서 열등감을 극복하고 완전성을 추구하려는 동기는 선천적으로 봤다. 거기 215쪽 맨 위에 있습니다. 반면에 뭐라 그랬어요? 열등감을 회피하거나 지나치게 열등하다고 평가하면 열등 콤플렉스가 되어 자신이 적응,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는. 지나치게 내가 열등하다고 평가하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얼굴에 대한 컴플렉스가 너무 심해요. 그죠? 얼굴에 대한 컴플렉스가 너무 심해. 요즘은요, 성형하는 거 흉이 아닙니다. 남자들도 보니까 이렇게 성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으로써 어떤 자신감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얼굴 비주얼로 인해서 열등감이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심하다면 이걸 할 수 있게끔 그죠? 능력을 부여해주면 돼요. 얼굴로 만들어주면 그 사람은 이 컴플렉스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 컴플렉스의 세 가지 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열등감 컴플렉스의 세 가지 원인은 신체 기관의 열등감. 뭐예요? 나는 뚱뚱한 거 같아. 저 사람은 날씬한데. 저도 지금 우리 애 아빠는 저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좀 너무 이렇게 비대한 여자가 앉아 있는 것 같다고. 어, 예. 한 몇 달 전에 그러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 결혼한 딸이 무슨 일이 있어서 저희 집에 왔는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나 싶더니 이게 제가 뭐 화장 안 하고 그냥 집에 걸치는 원피스를 입고 있으니까 등치가 되게 커 보였나 봐. 그랬더니 우리 딸 이게 놀래면서 자기는 뭐 내려와 있는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웃으면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저는 그 다음에 들었고 그 아이가 놀란 얼굴이 저의 모습에 놀란 얼굴이 제가 놀랐어요. 왜 제가 갑자기 저렇게 놀랬지? 그러니까 나의 전체적인 모습 저희 딸은 미리미리 하거든요. 이게 저희 딸은 저 애를 낳고 나면 이렇게 몸이 조금 이렇게 커졌거든요. 걔는 왜 애를 낳아도 아가씨 같냐고요. 요즘 애들은 저희 딸뭐 트림 조금씩 먹어서 그런 건지 우리는 그냥 먹어대서 그런 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열등감은 좀 더 날씬하고 싶고 좀 더 예뻐지고 싶고 신체 기관의 열등감이에요. 발보는 잘 모르겠고요. 발보는 저는 그래요. 전 진짜 제가 공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남매 중에서 아빠가 저를 공주 해서 너무 공주같이 우리 여동생은 진 스스로 지는 옹주다. 그래서 별일도 별로 안 한 것 같아. 그 옛날에. 뭐, 다른 자식들은 뭐 참고서를 산다. 그러면은 다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는데 저만 통과. 그래서 이제 뭐 양육태만은 모르겠고요. 그래서 열등감 콤플렉스의 세 가지 원인은 신체 기관 열등감. 여러분들 편하게 얘기했죠. 이 하마 같고 성질 같다. 저희 남편이 날씬한 여자를 좋아해요. 제가 옛날에 별명이 빼빼로였다면 믿으려나? 빼빼로였습니다. 대학 다닐 때.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은 이 부분에서는 다들 호응하리라고 봅니다. 신체 기관의 열등감. 그래서 열등감과 우월감 혹은 자기 완성은 동전의 양면이래요. 그러니까 동전, 쥐다. 그래서 열등감을,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자기 완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저의 열등감은 어른들 나이 들면 배가 나오잖아요. 배 때문에 저는 옷을 심하게 해요. 66 사이즈 입으면 몸이 딱 보니까 칠칠 무조건 옷들이도. 그래서 이 뱃살 때문에 음, 어디 가면 중요한 자리 가면 저도 모르게 이 열등감을 나의 배를 감추기 위해서 주고 있든지. 그래서 이 뱃살을 이 나만 느끼는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하냐. 그래서 저는 이 극복하는 뱃살을 줄이기 위한 극복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 운동. 그래서 세 세트를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을. 그래서 그랬더니 어느 정도 지금 한 달 넘게 두 달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배가 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열등감, 뱃살을 줄이기 위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 내가 달라붙는 옷도 같은 것도 입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과 우열감은 이 자기의 완성은 동전의 일면이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그죠? 이 열등감을 극복하느냐는 여러분 자신 나한테 달려 있다는 거죠. 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각자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네, 여기서 이제 가족 구도와 출생 순위 215쪽에 형제 간의 출생 순위가 어떻게 돼서 성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도 그 출생 순위에 따라 부모의 기대치, 관심의 정도, 양육 태도 등으로 이 그들이 자라면서 경험하는 환경은 다르며 이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들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 여기서 제가 다른 데서 사례를 들지 않겠습니다. 순위. 저희 딸 93년생, 저희 아들 96년생. 그래서 이 93년생 제 딸한테는 모든 걸 저는 다 쏟아 부었어요. 이 기대치가, 얘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나 컸어요. 6살에 너는 전공해야 된, 해가지고 딱 픽스해서 부모의 기대치, 아무거나 상관없이. 그래서 관심은 어때요? 어마무시하죠. 딱 만들어진 나의 스케줄에 맞춰서 이 아이를, 딸애를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열심히 돈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란 얘한테 투자했는데 이 아이는 물론 예술교육까지 나왔어요. 근데 행복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한 게 아니라 부부 동반해서 만난 자리에서 네가 그쪽에 아들한테 관심이 있어서 우리가 그쪽 친구 애 아빠 친구의 부부 아들과 이렇게 6명이 만난 자리에서 여기는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 12년 동안 그것도 12년 동안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안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에 대한 기대치. 그래서 이 딸아이의 성격 형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는 그것 때문에 희생양이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늘 찬밥. 그래서 낮아. 우리 이 아들은. 그래서 제가 너무나 속상해요. 그래서 딸은 당하고 양육을 했기 때문에 비록 행복하지 않았지만 받을 걸 다 받으면서 컸기 때문에 이 아이의 성격은 어디를 놔도 성격이 당당한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미안하죠, 아들한테. 그래서 아들 너는 가족 구독, 출생 순위가 우리의 생활 양식 형성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를 중심으로 자녀와의 가족 관계가 어떠한 가족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가는 자녀의 생활 양식을 형성하는데 너무 그러니까 부모를 중심으로 엄마 아빠를 중심으로 자녀의 가족 관계가 어떠한 가족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가는 이 자녀의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을 형성하는 데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 넷째냐. 그래서 임시 보면은 어때요? 지금 첫째, 둘째, 막내, 그 다음에 독자, 중간 아이. 한번 봅시다. 어떤가 지금. 이거는 선생님들이 눈으로 스캔하시고요. 자, 봅시다. 이 첫째, 시간이 남으면 한 번씩 보겠습니다. 첫째 아이는 어떤지, 둘째 아이는 어떤지, 그죠? 여기 선생님들이 그게 아주 경제심이 강하고 대단한 야망을 가진 성격이 되게 쉬운 특징이 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향이 짙죠? 첫째와는 반대되는 성격으로 발달했는데 형은 그러네? 난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진보적이고 융통성이고 목적 지향성이 둘째들은 강하다는 거죠. 자, 막내는 동생에게 자리를 빼앗기는 자리를 경험하자고 귀염둥이로 자랐어요. 그래서 과잉보. 그래서 과잉보될 가능성이 있지만 때로는 관심도 못하다는 거죠. 막내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어. 그래서 막내한테는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 크고 힘이 세고 특권 있는 형들에게 둘러싸 독립심도 부족하고 열등감을 가지죠, 막내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 대신 자기 생활을 의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잉보 가능성도 높고 막내는 의존성도 높고 더불어서 창의성이 돼요. 형들이 그러니까 혼자 살기 위해서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살아나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들은 창의성이 뛰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혼자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외동아이는 경쟁할 형제가 없으므로 응석바지가 되기 쉽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서로 협동심이 없어요. 나눠가질 줄을 몰라요. 베풀지를 못해요. 자기만 알아. 항상 무대 중앙에 있기를 원하고 성취, 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위치가 도전을 받으면 그것을 불공평하다가 느끼고 그래서 자신의 중요성과 능력에 대해 과장된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중간에는 위아래로 어떻게 되겠어? 이제는 위에는 형은 또 잘난 아이로 또 이렇게 인정받고 부모한테 그러고 밑에는 또 이러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쌍한 나라는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부모의 관심에서 벗어나 버려가지고 나는 불쌍해 문제아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대신 친구를 사귀거나 사회적 관계를 맺는 일에 강점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중간아의 특징으로는 갈등 조정책, 평화 유지군, 그죠?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친구들과 다 사귀어서 사회적 관계를 잘 맺는 평화 유지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은 어때요, 지금? 개인의 성격 유형으로 독특성과 존재를 특정짓는다. 삶에 대한 개인의 방식, 삶의 목적, 생활의 전략, 가치, 태도 등을 포함하며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방식을
생활 라이프 양식. 그래서 따라서 이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돼요? 개인이 세상에 지닌 신념 체계일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사용되는 감정, 이 라이프 스타일은 행동 방식은, 그죠? 우리 라이프 스타일. 본인만의 다 각자, 각자 생활 양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어린 시절 가족들과의 경험에서 발달되고, 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되겠어? 라이프 스타일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들러는 인생의 과업으로 직업, 우정, 사랑, 결혼. 아들러는 인생의 과업으로 뭐라 그랬어요? 직업도 있어야 되겠고, 친구와의 우정도 있어야 하고, 그죠? 연인과의 사랑과에서 결혼도 해야 되겠고, 이걸 인생의 과업으로 꼽고 있대요. 이 아들러는. 활동 수준과 사회적 관심이라는 대인 관계, 그죠? 자신의 활동 수준, 라이프 스타일, 그다음에 사회적 관심, 선천적인 타고난 사회적 관심이라는 이 대인 관계 두 가지 차원을 통해서 네 가지 생활 양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요, 218, 219,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 사회적 유형. 자, 그러면 여기서 지배형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지배적인 태도가 공격적이고 독단적이고 이런 사람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인식이나 관심은 거의 없고 인생 과업에 있어서 이 지배형 반사회적이고 타인의 안녕은 아랑곳하지 않아. 한마디로 이 지배형은 지를 일삼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획형을 어때요? 것을 기대하고 기생적인 방법으로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여 요구를 다른 사람들에게 얹혀서 엎혀서 그들은 거부살이로 욕구를 충족하는 여이다. 그래서 이런 유형은 부모가 지나치게 자녀를 과잉보호할 나타난 유형이다. 이 획득형은 타인과의 갈등, 거부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 대인과의 관계를 회피한다. 아, 싫어. 그냥, 아무 관심 없어. 그래서 인생에 참여하려 하지 않고 사회적 관심도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회피함으로써 한치의 실패 가능성도 모면하는 것이다. 나는 그런 상관이 없어. 나한테 얘기하지 마. 근데, 싫고, 그것도 만들려고 안 하고 다 모든 걸 모면하려고 하는 거죠. 활동수는 높고 사회적 관심도 높죠. 그래서 이 사회형은 그저 유용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회형은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 이 사회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활동 수준도 높지만 사회적 관심도 높고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표본이 사회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회적 관심이 많아 자신의 욕구는 물론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협력하려는 중요하지만 타인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도 서로 도우려는 그저 협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사람들과 협력하고 협동한다. 그래서 이 사회형은 삶에서 필요한 유용한 인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성격에서 지배형이 좋겠어요? 형이 좋겠어요? 핵형이 좋겠어요? 당연히 사회에서 필요로 한 총체적인 인간, 완전한 인간, 그래서 사회형, 유용한 유스펄, 그죠? 이러한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고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앞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꼭 선생님들만의 독특한 개성, 독특한 창의적인 어, 이런 과업으로 완수하는 우리 꼭 필요한 유용한 선생님들이 그리고 저가 되기를. 자, 이제 성적 관심. 아들러의 이론 중 정신건강의 주요한 지표로 제시한 독특한 개념이다. 그래서 성적 관심은 개인이 이상적인 사회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사회에 공헌하려고 하는 성향이다. 그래서 성적 관심이 뭐다? 개인이 이상적인 사회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사회에 공헌하려고 하는 성향. 그래서 가족 관계와 다른 아동기 경험에서, 그죠? 이 사족 아동기에서 발달하고, 어머님이 주 양육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심리적 성숙의 주요한 기준이 된다. 이게 아동 경험에서는 누가 중요하다? 양육자인 엄마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관심의 발달 측면을 일체감, 공감을 공감과 같다고 설명이 되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의 귀로 듣고 다른 사람의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제 눈으로 보고 심장 귀로 듣고 숨을 느껴서 일체감이나 어떤 공감, 사회적 관심이 발달함에 따라 열등감과 소외감은 당연히 감소하죠. 그래서 이 사회적 관심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소외감이나 열등감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줄어들고 감소하기 위해서는 어쨌다 가르치고 배우고 스스로 더 발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은 다른 차원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는데 타인이나 사회적 환경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타협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체감이나 공감. 그래서 사회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하고 기여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추구. 아들러는 초기에 인간 행동을 좌우하는데 위대한 역동적인 힘, 즉 방해물을 극복하기엔 강한 동기, 개인이 완성을 향해 노력하는 의지, 이게 우월감, 어떤 목적, 그래서 인간이 부족함과 열등감을 대체하려는 노력으로 갖게 되는 보상의 욕구로 나타나는 그저 어떤 극복, 그죠? 극복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어떤 보상의 욕구로 나타나는 이 우월이라는 추구에게 우월감은 뭐해서 지금 인간 생활의 기초다. 아들러는 우월에 대한 추구가 지금 인간 생활의 기초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 위대한 향상의 동기 즉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아래에서 위로 부족한 것을 채우고 미완성에서 완성 그죠? 모자란 걸 다 채우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충만하게 충족하게 그래서 우월감의 목표는 긍정적인 경향, 부정적인 경향. 이런 목표들은 열등감을 극복한다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한 단계 넘어서며 보다 적극적인 향상과 이 우월감의 목표는 완성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과 연계 및 평가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다들 너는 이론에서 성격의 사회적 요인에 대한 강조는 집단 내에서 계획 치료하는 집단 치료의 개념을 선도했고, 즉, 변심리론은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관심, 즉 잘못 사회적 가치를 바꾸고 생상의 경감, 제거보다는 기본적인 삶의 전체를 수정하고 왜곡된 삶의 동기를 수정하자. 무자한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지시적이며 능동적인 자세로 어떻게 참여해야 하고 클라이언트와 동등하게 어떻게 돼 있어요?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그래서 건전한 인간관계 그다음에
중요하죠. 건전한 인간관계와 사회적 관심을 강화시켜야 된다. 따라서 이 치료의 기본 목표는 내담자의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관심과 따라서 잘못된 사회적 가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심리학의 평가는 아들러는 이론적인 개념은 실제적인 연관이 상당히 높은 것을 인정이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가족 분위기, 형태, 가족 구성원의 상황 양식 등에 초점을 두어서 가족 상대로 유용한 지식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집단사에서 유용하게 또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판점은 뭐예요? 아들러는 자신의 일을 잘 다듬고 체계적으로 조직하기보다는 실행과 가르치는 거에 강조했고 개념들의 경험적인 검증은 수적으로 너무나 빈약했다는 거. 그죠?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들에게도 아들러식 치료는 좀 문제가 있다. 빨리빨리 내가 뭔가를 경감하고 소거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죠? 여기 급하게 해결할 내담자들에게는 좀 문제가 따로 있다. 그래서 그런 내담자들은 자신의 아동기, 초기 기억, 그 다음에 가족 내 역동, 탐색하는데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죠? 문제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심리학의 평가, 이 첫째, 둘째 세 가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건강하십시오.